엄마, 얘는 볼이에요. 20년 만에 돌아온 딸아이가 공항 로비에서 낡은 캐리어와 함께 끌고 온 건 한 마리의 늙은 개였습니다. 흰 털이 군데군데 섞인 눈가가 축축한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엄마가 혼자 계시잖아요. 볼이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딸아이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개 못 키워. 어렸을 때부터 개 무서워하는 거 너도 알잖아. 하지만 딸아이는 이미 보리의 목줄을 제 손에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죽 목줄은 손때가 묻어 있었고 보리는 제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보리는 가만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쥔 채 일주일만 참자라고 되뇌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현관에서 우리를 맞았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첫 마디였습니다.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보리를 내려다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집은 오래전부터 이랬으니까요. 남편과 저, 그리고 딸아이.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 일주일 후 딸아이는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딸아이는 보리를 꼭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볼이 잘 부탁해요. 이 애는 정말 착한 애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개를 키우는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저는 보리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보리는 현관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준비해둔 방석도 밥그릇도 거들떠보지 않은 채 그저 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보리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저와 똑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보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리는 이미 깨어 있었고, 밤에 잠들 때도 보리는 여전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보리는 항상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걔가 원래 저래? 남편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습니다. 보리는 식탁 아래서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짜증스럽게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조용하잖아. 걔는 원래 짖고 뛰어다니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보리는 제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리는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슬퍼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려는데 보리가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너는 집에 있어. 보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식당에서 친구 명자가 물었습니다. 요즘 개 키운다며? 어때? 그냥 그래. 딸애가 두고 간 거라 어쩔 수 없이. 아이고, 개 키우면 진짜 좋던데. 우리 집 복실이는 내가 우울할 때마다 알아채고 와서 안기거든.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보리는 똑같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간 순간부터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리야. 보리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리는 제 손을 조심스럽게 핥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감촉. 그 순간 제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미안해. 너 혼자 두고 가서. 저는 처음으로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털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보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제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좀 어떻게 안 돼? 집안에 털이 너무 많이 날려. 제가 청소할게요. 청소 문제가 아니잖아. 외로우면 친구 만나고 취미 생활하지. 왜 개를 키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보리는 처음으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밑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웅크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리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지내보자. 제가 속삭였습니다. 보리는 꼬리를 한 번 흔들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리와 저는 서서히 루틴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산책, 오전에는 청소와 빨래, 오후 4시에 다시 산책. 보리는 이제 제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현관으로 달려왔고, 제가 신발을 신으면 꼬리를 흔들며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좀 보내. 네, 보호소든 어디든 보내. 이렇게 살 수 없어. 저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보리는 식탁 아래서 제 발의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개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잖아. 털은 날리지. 냄새는 나지. 당신은 하루 종일 개 뒷바라지만 하지. 뒷바라지가 아니에요. 산책시키고 밥 주는 게 뭐가? 예전에는 나한테 신경도 썼는데 요즘은 개한테만 신경 쓰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보리는 제 발등에 턱을 더 깊이 괴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보리는 못 보내요! 남편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제가 남편 말에 정면으로 반대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지은이가 제게 준 거예요. 함부로 못 보내요. 지은이가 뭘 알아서 개를 줘. 저는 식탁 밑으로 손을 뻗어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는 제 손바닥을 핥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제게 용기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보리는 제 발치에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너는 안 떠나지. 보리는 대답 대신 제 발등에 턱을 괴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무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새벽 저는 보리를 안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리는 제 무릎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게 깨달아서. 보리는 잠결에 한 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외롭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보리 어때? 잘 지내. 정말요? 밥은 잘 먹어요? 딸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간절함 같은 것. 지은아, 보리가 원래 내 개였어. 네. 얼마나 키웠는데.
10년요. 10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딸아이는 왜 저에게 맡긴 걸까요? 엄마, 볼이 아프진 않아요? 혹시 이상하면 동네 동물병원 가보세요. 오후, 저는 보리를 데리고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볼이 아니에요? 젊은 수의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보리는 신기하게도 꼬리를 흔들며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보리를 아세요? 네. 지은 씨가 미국 가기 전에 자주 오셨어요. 그때 많이 아팠거든요. 심장이 안 좋아서 한동안 치료받았어요. 저는 진료대에 앉은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안 좋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모님, 보리가 지은 씨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세요? 이 아이 때문에 지은 씨가 많이 버텼어요. 힘든 시기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보리 심장 안 좋다며. 왜 말 안 했어?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부담 가질까 봐요. 엄마, 저 미국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정말 많이. 그때 보리가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딸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보리를 보낸 거예요. 엄마도 외로우실 것 같아서. 엄마가 평생 우리만 돌보시다가 이제는 엄마를 사랑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보리가 제 발치에 앉았습니다.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저는 보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보리는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우리 딸 지켜줘서. 보리는 제 뺨을 한번 핥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편함에 두툼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미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딸아이의 손글씨였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저 미국에서 우울증을 알았어요. 3년 동안이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견뎠어요. 엄마처럼요. 보리를 처음 만난 건 그때였어요. 보호소에서 입양했어요.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 나이 많은 개. 저와 똑같이 외로워 보이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보리는 제가 울 때마다 옆에 와서 제 손을 하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줬어요. 새벽에 악몽을 꿔서 깰 때도 하루 종일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보리는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평생 참고 살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지만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요. 아빠가 엄마한테 했던 말처럼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셨지만 정작 엄마의 마음을 물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걸. 보리를 보내면서 제가 바란 건 엄마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경험을 하시는 거였어요. 조건 없이, 판단 없이 그저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그 경험을요. 엄마가 보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보리가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사랑해요, 엄마. 지은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제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보리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보리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어. 지은이도, 너도. 보리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딸아이도 보리도 그리고 저도 모두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딸아이에게 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보리 잘 부탁해요. 그리고 엄마도 행복하세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보며 또 울었습니다. 보리는 제 발치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보리와 산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보리가 현관에서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보리야? 보리는 제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저는 보리를 안아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보리는 제 품에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이 급히 나왔습니다. 다음 1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대기실에 홀로 앉아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 들어오세요. 수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진료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모님, 보리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언제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선생님의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진료대에 다가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나왔어? 200만 원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00만 원? 걔 치료비가? 여보, 정신 차려. 그게 사람도 아니고 걔잖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게는 가족이에요. 가족? 걔가 무슨 가족이야? 이제 그만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아이는 못 보내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200만 원도 모자라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제 돈 쓸게요. 제가 모아둔 돈 있잖아요.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보리 옆에 앉아 그 작은 팔을 잡았습니다. 보리야,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 보내지 않을게. 보리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바닥에 누워 보리와 함께 잤습니다. 보리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사흘째 되는 날, 보리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제 손을 핥을 힘도 생겼습니다. 수의사 선생님은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간 날 밤, 남편이 다시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하자. 보리 보호소에 보내. 무슨 소리예요? 치료비만 벌써 300만 원 넘게 들어갔어. 앞으로 약값에 정기검진까지 생각하면 감당이 안 돼. 제 돈 쓴다고 했잖아요. 당신 돈이 어디 있어? 그게 다 우리 공동 재산이지. 그리고 솔직히 말해. 당신 요즘 이상해. 걔한테만 신경 쓰고 나는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폭발했습니다. 30년이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이 집안일을 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게 지금 무슨, 고맙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외로운지 힘든지 아픈지 물어본 적 있어요?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보리는 달라요. 이 아이는 제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줘요. 제가 울 때 손을 핥아줘요.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제 마음을 알아줘요. 그게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당신이 저한테 준 적 없는 그 사랑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딸아이가 우울증을 앓았대요. 3년 동안이나. 우리는 몰랐잖아요. 보리가 지은이를 구했어요. 우리가 하지 못한 걸 이 작은 생명이 해낸 거예요. 저는 보리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못 보내요. 이 아이는 우리 딸의 생명이자 제 삶의 이유예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아이였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선 딸아이. 지은아.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딸아이가 울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보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엄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아니야. 저는 딸아이를 안았습니다. 한 손에는 보리를, 한 손에는 딸을. 내가 보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보리는, 딸아이가 보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보리는 딸아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리는 기적처럼 회복했습니다. 수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했습니다. 사랑이 약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아이는 일주일 머물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리는 제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보리를 보낸 건 정말 엄마가 행복했으면 해서였어요. 알아. 이제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야. 이 아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 남편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그동안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앞으로는 같이 산책 나가자. 보리 데리고. 정말요? 응. 나도 보리한테 미안했어. 이제는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보리가 제 침대 밑에서 목을 길게 빼고 저를 올려다봅니다. 산책하자는 신호입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납니다. 그래, 가자. 우리 보리.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남편도 나옵니다. 나도 같이 갈게. 아직 이른데. 괜찮아. 일찍 일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네. 우리는 보리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시간. 하늘에는 별이 반짝입니다. 보리는 신이 나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습니다. 여보, 남편이 부릅니다. 응. 고마워. 그동안 수고했어. 저는 남편을 돌아봅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보리는 앞에서 꼬리를 흔듭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오늘도 보리는 제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됩니다. 보리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남편과 다시 쌓아갈 시간이, 딸아이와 나눌 이야기들이. 늦었을까요? 아니요. 지금이 딱 맞는 시간입니다. 보리야, 고마워. 엄마한테 와줘서. 보리는 뒤돌아보며 꼬리를 흔듭니다. 그 눈빛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저도 고마워요. 저를 지켜줘서. 우리는 천천히 걷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가슴은 따뜻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견보리를 통해서 남편, 딸과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건강한 가족 관계가 되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